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지효쌤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고대3 문학생을 위해 잠시 후 서울역을 출발합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삼국의 주요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위해 경주, 공주, 부여, 충주 일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동북아 시열대를 활용한 고구려, 아름답고 섬세한 문화의 강국 백제, 그리고 찬란했던 천년의 왕국 신라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선생님이 떠날 줄 알았다고요? 고구려의 향기는 멀리 가지 않고도 우리 서울에서도 맡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시죠. 고구려를 대표하는 금동 영가칠련명 열의 입상은 평양성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는 북조의 전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불교를 수용했는데 직선적이고 강렬한 고구려의 개성이 잘 드러내는 소중한 불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유물은 호우명 그릇입니다.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인데요. 밑바닥에 광개토 지호태왕 호우십이 새겨져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신라까지 흘러 들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고구려와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유추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뒤에 서 있는 충주 고구려비가 보이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사기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불리는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세웠습니다. 만주벌판을 달렸던 고구려가 정말로 한반도의 남쪽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러한 남진 정책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비문 속에 고려대왕의 상왕공과 마립간의 겸손한 표현인 신라 매금과의 형제관계를 맺자고 적혀 있는데 누가 형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강 상류까지 진출해 한반도를 장악한 고구려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부여에 도착했습니다. 성왕의 주는 노력으로 천도된 사비, 즉 부여는 아름다운 문화를 사랑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도입니다. 백제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금동 대학로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오르는 봉황과 용 사이로 석봉우리가 물결치듯 솟아있고 신선과 다섯악사, 다양한 동물이 새겨져 있는데요. 다섯악기 중 완함, 피리, 대소는 아라비아에서, 검은고는 고구려, 북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금동 대학로를 통해 당시 백제가 세계적인 국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또한 윗부분은 도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몸체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종교와 서상에 개방적이었던 백제인의 관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수준 높은 한문학과 서체 수준을 알 수 있는 비석입니다. 사택지적이라는 귀족이 세월의 덧없음을 표현했다고 하죠. 백제의 금문석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비석으로 문화적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공주입니다. 공주의 대표, 아니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은 무령원릉이죠. 지금부터 무령원릉 속 백제의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많은 문물 교류를 했는데요.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의 벽돌 무덤 양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령왕릉은 묘지석의 발견으로 현재까지 주인이 알려진 무덤인데요.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는 본인의 이름, 즉 무덤 주인이 자기 이름을 대놓고 쓰고 죽은 희귀한 케이스인 셈이죠. 또한 발견 당시 도굴되지 않은 채 껴묵거리가 온전히 남아있어 무령왕릉 발견은 해방 이후 고고학 최고의 발굴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를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무령왕 어라아, 자기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경주 부국사역입니다. 서라벌 또는 금성으로도 불렸던 경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인데요. 그만큼 경주는 1000년 동안 번성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소리에서 엄마 소리가 났다는 유래로 알려진 에밀레종, 즉 성덕대왕 신종이지요. 맑고 장중한 소리와 아름다운 각질상 무늬로 유명한 성덕동 신종을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통일신라 공예예술의 극치로 선곡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지금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이것은 이처돈 순교비입니다. 신라에서 불교는 토착 귀족 세력의 반발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바로 뿌리내리지 못했는데요. 신비로운 에피소드로 알려진 이처돈의 순교로 인해 법흥왕 때 공식적으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됩니다. 또한 이것은 임신서기석입니다. 임신년 두 청소년이 유학 공부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 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수능 대박이라는 메시지를 독서실 벽에 붙이며 희망을 연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신라시대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커다란 언덕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 언덕은 신라의 왕릉입니다. 신라는 고유한 돌무지 돈멜 무덤의 형태로 지배층의 무덤을 조성했는데요. 도굴이 어려운 구조의 돈멜 무덤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돌무지 돈멜 무덤 중 대표적인 무덤은 천마총입니다. 자작나무 껍질을 겹쳐서 만든 말 다래에 하얀 말을 그린 천마 조각이 발견되어 이름 붙은 무덤인데요. 또한 지증왕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신라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크게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돌무지 돈멜 무덤이 있다고나 할까요? 신라인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불국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는 야심찬 통일신라의 꿈을 드러내는 경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불국사는 조화와 균형 속에서 불국토를 표현한 사찰인데요. 경동왕 때 김대성에 의해 조성된 불국사 안에 있는 건축물 대부분이 국보입니다. 먼저 내부로 들어가는 돌계단인 청운교와 백운교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모습을 간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보 21호인 불국사 3층 석탑은 우리에게 석가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적인 비례를 통한 조화와 균형미를 보여주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탑을 1966년 보수공사를 위해 해체하던 도중 사리암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불경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한편 석가탑을 맞이하고 있는 다보탑 또한 유명한데요. 복잡하고 화려하면서도 균형 잡힌 다보탑은 현재 우리나라 10원짜리 주화의 도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도착한 이곳은 소쿠람입니다.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 유산이죠. 소쿠람 역시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의 조형들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석굴암의 본래 이름은 석불사 본존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석굴암으로 격화시켰으며 보수공사 과정에서 심하게 손상받게 됩니다. 신라인의 과학적인 건축 공법의 몰이해와 일제의 문화재 복원 능력의 부재로 생긴 결과물이죠. 석굴암의 유지 및 보수의 사례를 학습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각지를 둘러보며 고구려, 백제의 신라의 기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아름다움을 사랑한 선조들의 예술적 감각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교훈까지 얻은 귀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드리며 다녀오는 진효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을 위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